어른들의 이야기 방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한결같이 대해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한 걸까? 밤새도록 이 생각만 하다가 아침을 맞이합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아픕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을 평생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감을 느끼는 일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비슷한 패턴이 되풀이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도 똑같은 아픔이 찾아옵니다. 혹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시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속 기대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대가 무너지면서 생긴 아픔입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내 기대가 나를 배신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알려드리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숙자 씨는 올해로 75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세 자녀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야.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빚까지 내셨습니다. 결혼할 때는 집 장만하는 데 보태라고 전세금까지 보태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숙자 씨는 매일 전화기만 바라보며 앉아 계십니다.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 숙자 씨는 날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십니다. 사실 숙자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기대하셨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학교의 교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앞으로 성적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작위로 선발된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후 그 학생들의 성적이 정말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실제 능력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기대는 때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기대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너는 당연히 이래야 해라는 무언의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의지의 발현일 뿐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냉정하고 잔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 속에도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어줘.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줘.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진짜 바람입니다. 영애 씨가 자식들에게 쏟은 사랑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희도 나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이 자식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멀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문장을 마음속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을 존중할 거야. 이 한 문장을 자주 되뇌다 보면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착하게 베풀기만 한 사람은 더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착한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박철수 씨는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직장 생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동료와 크게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자기 일이 밀려도 먼저 도와주곤 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맡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다들 편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챙겨줬던 후배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만나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퇴직 1년이 지나자 아예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가볍게 잊혀지는 사람이었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새치기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죄송한데 먼저 복사 좀 하게 해주시겠어요? 라고만 말했을 때는 60%가 허락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복사 좀 하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유를 붙이자 94%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사를 해야 해서 먼저 복사 좀 하게 해주시겠어요? 라는 아무 의미 없는 이유를 대도 93%가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유만 있으면 자기 차례를 양보해 줍니다. 착한 사람은 늘 남의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줍니다. 자신의 필요와 이유는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용만 당하고 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타인의 고통은 자신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관심 밖의 일이다. 듣기에 너무 잔인하고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철수 씨가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친절은 어느새 상대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받는 사람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진 겁니다. 철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철수한테 부탁하면 다 들어주잖아. 이렇게 되면 고마움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맙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으로 더 많이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를 챙겨주겠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겠지.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기대를 전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더 크게 다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상대방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기대 없이 베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미 관계가 깨져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너진 관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들여다봐도 될까요? 이순자 씨에게는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단짝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자녀들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함께 늙어갈 거야. 두 사람은 늘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자주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에도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결국 용기를 내서 친구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나한테 너무 많이 의지해. 나도 내 삶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하는데 너는 늘 나만 찾잖아. 순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지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40년 친구니까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지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특히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가 변했어. 예전에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를 탓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뀐 현실이 아니라 내 기대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타인은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순자 씨의 친구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만 순자 씨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뿐입니다. 40년 친구니까 항상 내 편에 서줄 거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달려와 줄 거야.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순자 씨의 일방적인 기대였습니다. 친구에게는 자기만의 다른 인간관계들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그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순자 씨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관계도 함께 무너진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다. 이 문장을 자주 떠올리면서 관계의 건강한 경계를 지켜보세요. 그렇다면 기대가 많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민수 씨는 올해 7살 된 손자를 무척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손자를 기다렸다가 데려옵니다. 집에 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함께 봐줍니다. 주말이면 놀이터나 박물관에 데리고 갑니다. 민수 씨에게 손자는 삶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불편해 보입니다. 아버님, 너무 자주 오시면 아이도 피곤해해요. 아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싫어하는 걸까요? 사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뜻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기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만큼 손자를 봐주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집안 방식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런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UCLA 심리학자 셸리 개불이 부부관계를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낮았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면 정말 고맙고 안 해도 괜찮다. 이런 태도를 가진 부부들이 더 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기대가 높은 부부들은 자주 다투고 불행했습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배우자라면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부부들은 결국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심리적 빚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적정거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나온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뜻함을 나눕니다. 민수 씨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며느리에게는 너무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며느리는 자기만의 육아 방식이 있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라는 기대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랑과 기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기대는 내가 준 만큼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대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민수 씨가 진짜로 손자를 사랑한다면 며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편안해지고 오래갑니다. 오늘부터 이 문장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발 뒤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도와준다. 이렇게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관계를 지키는 진짜 방법을 이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미경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게 싸운 적은 없지만 마음속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말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만 봅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라고 물어도 그냥 그랬지라는 대답뿐입니다. 미경 씨는 날이 갈수록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내 말은 듣기도 싫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미경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남편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차분해서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불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존 가트맨 교수는 부부 상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40년 넘게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15분만 부부의 대화를 들어도 이혼 여부를 90% 이상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에 기대가 있는지 이해가 있는지를 봅니다. 불행한 부부는 늘 상대방에게 기대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결혼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른 집 남편은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해? 반면 행복한 부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 그게 저 사람만의 방식이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우리 자신의 의지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본다. 이것이 모든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미경 씨는 남편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본래 성격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미경 씨가 정말로 바꿔야 할 것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였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고 책임진다. 그게 남편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말은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압박이 없어지니 오히려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해는 관계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문장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고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홍성철 씨는 올해로 78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신의 의견을 접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가장이니까 이래야지. 아버지니까 이래야지. 평생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성철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나?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주에서 완화의료 간호사로 일했던 브론이 웨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입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걸 그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는 후회였습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진짜 원했는지조차 몰랐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만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의견이라는 그림자를 쫓느라 정작 자신의 진짜 실체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성철 씨는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에 주저없이 갔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성철 씨를 더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편안하게 대해주고 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철 씨 자신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기대를 내려놓으니 주변 사람들도 편해진 것 뿐이었습니다. 기대는 나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줄입니다. 동시에 상대방도 함께 얽매는 무거운 사슬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면 상대방도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면 상대방도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기대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이 진짜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기대라는 것의 정체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왜 우리가 늘 상처받고 실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고 차가운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따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끊임없이 기대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형제자매에게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상처는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대가 나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내가 원하던 것과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가 원하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니까요. 서로 불완전한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간관계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김숙자 씨를 기억하시나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했던 그분 말입니다. 이제 숙자 씨는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각자 바쁜 삶이 있겠지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착하게만 살다가 상처받았던 그분 말입니다. 이제 철수 씨는 지혜로워졌습니다. 베풀되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되 그것이 의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순자 씨와 40년 지기 친구는 다시 화해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40년 우정이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최민수 씨는 손자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합니다. 한 발 뒤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도와줍니다. 정미경 씨는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없는 남편이지만 그것이 남편만의 사랑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남편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홍성철 씨는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진심으로 고맙게 받으세요.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누군가 나를 실망시켜도 크게 상처받지 마세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으니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평생을 기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편안해질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해질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년에 남긴 문장을 전해드립니다. 고독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군중 속은 편안해 보이지만 실은 또 다른 속박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얻게 되는 진짜 성숙함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남들의 기대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나 자신의 기대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그냥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도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